임쌤의 디자인 강의 노트 3D Max 베이직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디터블 폴리를 이용해서 컷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제를 이해하시면 전반적인 폴리곤 모델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모델링 예제지만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모든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Create Geometry Standard Primitive에서 컷과 가장 유사한 기본 형태를 꺼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실린더를 꺼내 보겠습니다. 실린더를 누르시고 클릭 드래그 해서 원기둥을 하나 만듭니다. 항상 뭔가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쵸? 0,0,0 원점에 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점에 놓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 모디파이로 가셔서 반지름, 높이를 주시는데 이 값을 정확히 정하진 않겠습니다. 단 나머지는 하지 않아도 사이드는 항상 식각형을 주셔야 됩니다. 반지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컵, 그래, 높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높은 컵이 있을 수 있고 낮은 컵이 있겠죠? 이 비율을 맞춰 주시면 되는데 다른 건 하지 않아도 사이드는 항상 식각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사이드를 식각형으로 할까요? 대부분의 맥스, 3D 맥스 예제를 보시면 컷 만들기는 다 있습니다. 컷 만들기 예제에서 사이드를 식각형으로 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왜 식각형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책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자, 사이드가 식각형이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탑뷰에서 봤을 때 이 아랫변이 평평한 수평선이 되죠. 이 수평선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뭘 할 거냐면 이쪽 면에서 컵 손잡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탑뷰에서는 여기가 평평하고 프런트에서는 이 앞에 이 부분이 수직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식각형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컵을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컵이 너무 딱딱해 보이지 않나요? 나중에 뭘 줄 거냐면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터보 스무드를 줄 겁니다. 자, 반지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주시고요. 자, 높이도 원하시는 주시는데 사이드는 맥각형이요? 식각형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을 눌러서 컨버트 에디터블 폴리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디터블 폴리 하면 하이 메뉴가 5개 생기죠? 폴리건을 눌러서 손잡이가 될 부분 이면을 잡아서 쭉 뽑아주시면 돼요. 학생들이 수업을 듣다 보면 항상 이쪽 면을 잡는데 이쪽 면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 면으로 잡혔기 때문에 손잡이가 어떻게 돼요? 이 대각선 방향으로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식각형으로 한 예제가 의미가 없어져요. 자, 이쪽을 잡고서 쭉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쭉 뽑아내겠다. 명령 뭐였죠? 네, 익스트루드죠? 자, 익스트루드 세팅 이용해서 쭉 뽑아내고, 자, 어플라이 쭉 뽑아내고, 어플라이 해서 오케이 하신 다음에 얘를 잘 돌려서 손잡이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책들은 이런 식으로 이쪽 손잡이를 익스트루드 뽑아낸 다음에 얘를 돌려서 잘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폴리곤 모델링은 이렇게 해서 하는 예제가 아닙니다. 일단 얘를 지울게요. 딜리트. 그래서 자, 보더 이용하시면 어때요? 뚫리면의 테두리를 잡을 수 있죠? 지우고 자, 지워서 봤더니 어때요? 아까 잡았던 면이 없어졌죠? 보더는 뚫리면의 테두리를 잡는 건데 뚫리면의 테두리를 닫겠다. 보더에서 뭐가 배웠죠? 뚜껑을 닫겠다. 캡이 있습니다. 캡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 상태로 되죠? 자, 다시 폴리건을 잡았어요. 폴리건을 잡고 난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로 쭉 뽑을 게 아니라 얘를 딜리트로 지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뻥 뚫리죠? 뚫린 상태에서 보더로 뚫린 면의 테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레프트 뷰를 보면서 Shift와 Move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Shift를 누르고서 Move, Rotate, Scale 하면 어떻게 돼요? 클론이 생기죠, 클론.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Shift 누르고 Move를 쭉 하시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만 어때요? 새로운 면이 생기네요, 그쵸? 새로운 면이 생기죠? 다시 한번 Shift 누르고 쭉 뺐더니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면이 생기죠. 자,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얘를 로테이트 이용해서 얘를 회전시키고
다시 move 눌러서 얘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Shift 누르고 빼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쭉 빠지죠? 다시 rotate 눌러서 회전, move 눌러서 이렇게, rotate 이용해서 회전, move 이용해서 이렇게 빼시면 어때요? 컵 손잡이가 만들어지죠? 에디터블 폴리는 이런 식으로 선을 쭉쭉쭉 뽑아가면서 찰흙 만들듯이 이렇게 만드는 형태를 갖다가 에디터블 폴리 모델링 예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더 이용해서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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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뚫리면의 테두리를 닫겠다. 그게 뭐였어요? 저 캡입니다. 캡. 자, 일단 이렇게 실린더를 만들고 난 다음에 폴리곤 이용해서 이쪽 면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요. 그러면 뚫린 면이 생기고요. 보더를 이용하면 뚫린 면의 테두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잡을 수 있는데, 자, Shift 눌러서 얘를 쭉 뺄 수가 있죠. 그러면 새로운 면이 생길 거고요. 그쵸? 새로운 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얘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 뽑으면 또 뽑을 수 있어요. 살짝 얘를 돌려서 뽑겠다. 그러면 로테이트 이용해서 회전을 시킵니다.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move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요. 그 다음에 rotate 이용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 다음에 move 이용해서 뽑아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뽑으면 이렇게 되니까 다시 rotate 이용해서 얘를 회전시켜요. 그 다음에 move 이용해서 뽑습니다. 단축키인 QWER을 잘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코끼리 코처럼 손잡이 모양을 뽑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버텍스를 딱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갈 건데, 자, 요걸 주겠다, 여기를 이렇게 주겠다 하는데, 만약에 자, 요쪽 이 버텍스를 평평하게 어라인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맥스 책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뷰 어라인 하는 방법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 버텍스를 정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의를 해본 결과 뷰 어라인을 하면은 학생들이 버텍스를 막 꼬아놓거나 뭉쳐놓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뷰 어라인을 가르쳐 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원래 맥스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스케일에 중앙축으로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얘를 눌러줘요. 누르다 더 이상 누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정렬이 끝나요. 다시 볼까요? 자, 얘를 수직으로 놓겠다. 뭐 어떤 축으로 밀어주면 되겠어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정렬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얘를 평평하게 놓겠다 그러면 Y축으로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컵 손잡이에 버텍스를 정렬하려고 봤더니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셔야지 어떻게 되느냐? 두 점을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잡으셔야지 두 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한 점만 잡고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돼요? 손잡이가 삐뚤어지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스케일에 중앙축 잡은 다음에 얘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서 얘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서 끝까지 가다 더 이상 안 가지면은 정렬이 끝나고, 얘도 이런 식으로 정렬 그다음에 얘를 수직으로 놓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시면은 수직 수평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이렇게 컵 손잡이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요쪽 면과 요쪽 면을 붙여야죠. 자, Alt W 눌러서 봤더니만, 자, 요쪽 면 어때요? 뻥 뚫렸죠? 왜 뚫렸어요? 우리가 Shift 무브를 이용해서 얘를 뽑아냈기 때문에 여긴 뻥 뚫렸습니다. 근데 여긴 어때요? 막혀있죠? 뚫린 면과 막힌 면이 있으면 얘를 붙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건을 잡아서 얘를 잡아서 지워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둘 다 여기도 뚫리고 여기도 뚫렸죠? 그쵸? 자, 뚫리고 난 다음에 이 버텍스를 이쪽으로 붙여야 돼요. 버텍스와 버텍스를 합치겠다. 그게 뭐였어요? 웰드죠? 근데 에디터블 폴리에서 배운 것 중에 웰드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타겟 웰드가 있습니다. 버텍스 누르고 난 다음에 쭉 내리면 뭐가 있냐면 타겟 웰드가 있어요.
웰드하고 타겟 웰드의 차이는 뭐냐면 타겟 웰드는 내가 어떤 걸 목표로 해서 딱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붙일 수 있는 게 타겟 웰드다. 자, 클릭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죠? 클릭하면 어떻게 붙죠? 이렇게 돌려놓고 다시 클릭하면 붙는데, 만약에 이렇게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붙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로 하는 오브젝트 버텍스를 내가 원하는 곳에 클릭해줘서 붙이면 됩니다. 더 이상 클릭할 게 없으면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걸 또 안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 얘를 막 이렇게 붙이거나 뭐 얘를 이렇게 붙이거나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 뭐 어떻게 됐어요? 명령을 끝내주시고 풀어주고 풀어주면, 자 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손잡이가 완성이 됐죠? 일단 손잡이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물이 들어갈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폴리건을 잡습니다. 폴리건을 잡고 안쪽으로 면을 주겠다. 뭐였어요? 인셋입니다. 인셋을 해서 안쪽으로 면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데 얼마를 줄 거냐? 이 안쪽으로 주는 이 인셋의 값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컵의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되고 컵의 두께는 한 요 정도 되겠다. 그래서 적당한 값을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꼭 정하진 않을게요. 꼭 정하진 않을 건데, 여러분이 봤을 때 요 정도면 컵의 두께가 알맞겠구나 하는 값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아래로 내려야 되죠? 아래로 내리겠다. 내리는 게 뭐예요? 익스트루드인데, 익스트루드에서 얘를 마이너스 값을 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3D Max 책의 컵 예제를 보시면 익스트루드를 몇 번을 주냐면, 자 보세요. 한 번 주고 어플라이 해서 얘를 한번 크게 주고, 그 다음에 어플라이, 그 다음에 얘를 좀 적게 줘서 어플라이 해서 오케이 주고 난 다음에 딱 보시면은, 자 익스트루드가 몇 번 들어갔어요? 네, 익스트루드가 3번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을 줘요. 왜 익스트루드를 3번 이상 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터보 스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보 스무드. 왜냐면 익스트루드를 여기서부터 한 번에 주게 되면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 눌러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컵이 되게 얇아져요. 그런데 여기 한 번 주고 여기는 길게 주고 여기를 한 번 짧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으로 R값이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넘스 모델링, 하이 폴리곤 모델링 할 때, 서브 디비전을 할 때 얘와 얘를 통해서 세그먼트의 크기와 높이에 따라서 모델링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자, 풀고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 그게 뭐였어요? 터보 스무스 3 정도 주고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 주면 되죠? 자, 이렇게 줬을 때 주지 않았을 때 볼게요. 한번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은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이 안에 있는 면은 어때요? 세그먼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터보 스무스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크게 돌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안쪽 면에, 자 여기다가 인셋을 한번 줘볼게요. 인셋 하면 안쪽으로 면을 줄 수 있고, 이 세그먼트를 적당히 주고 난 다음에 오케이를 했어요. 풀었어요. 그리고 터보 스무드 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전과 다르다 모르겠죠? 자, 이거는 인셋이 없을 때고요. 이건 인셋이 있을 때요. 인셋이 없을 때, 인셋이 있을 때 어때요? 느낌이 틀리죠? 그쵸? 자, 여기다 한번 볼게요. 여기도 어때요? 면에 있어서 여기 세그먼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절반과 여기 전체의 절반으로 이렇게 크게 돌아요. 만약에 여기 안쪽으로 인셋이 있다. 인셋의 크기가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에 따라 다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해서 오케이. 뭐 어떻게 돼요?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으로 얘가 이렇게 돌겠구나, 이렇게 돌겠구나 판단이 돼야 됩니다. 풀고 터보 스무드 주면 인셋이 없을 때와 인셋이 있을 때 모델링이 완전 틀려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익스트루드를 3번 줘서, 3번 이상 줘서 모델링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익스트루드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자, 저는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보더 이용해서 얘를 잡아서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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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자, 보더 잡아서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캡 주면 일단 인셋까지는 똑같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폴리곤을 잡아요. 그 다음에 지워요. 그럼 뻥 뚫리죠? 그쵸? 잡아서 뻥 뚫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보더를 잡아요. 잡고 난 다음에 move 해서 어떻게 해요? Shift 눌러서 한번 빼고, 두 번째 쭉 빼고, 그 다음에 Shift 눌러서 다시 한번 쭉 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안쪽을 닫아주겠다. 캡. 그 다음에 폴리건 이용해서 잡고, 여기다가 어떻게 주면 돼요? 인셋을 적절하게. 인셋을 적절하게 주시고, 오케이. 하고 풀고, 풀고. 하시면 이렇게 일단 모델링을 다 할 수 있죠? 그리고 터보 스무드. 스무드. 아이소라인, 인터랙션 3 주고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를 주시면 일단 이렇게 전체적인 컵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실린더를 가지고 에디터블 폴리를 적용해서 컵의 전체적인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컵 손잡이 부분에 세그먼트를 추가해서 손잡이를 좀 더 자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터블 폴리로 내려가시고, 자, 보시면은, 자, 여기 엣지를 잡았어요. 엣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크게 링과 루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잡고 여기를 뺑 눌러 잡겠다. 링이에요? 루프예요? 예, 링이죠? 링은 어떻게 잡는 거라 했어요? 하나를 잡았을 때 얘를 뛰어다니면서 잡는 게 링이라고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연결하겠다. 그게 뭐예요? 네, 맞습니다. 커넥트죠, 커넥트. 커넥트에서 세그먼트를 뭐 2개를 줄 수 있고, 2개 이상이 되면은 핀치 하면 벌어지는 정도가 되고, 슬라이드 하면은 방향성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세그먼트 하나만 줄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0으로 주겠습니다. 자, 해서 오케이. 자, 여기 주고 링 커넥트,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여기다가 링 그래서 커넥트 오케이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링 커넥트 주고 난 다음에, 자, 여기다가 또 한번 줄게요. 링 커넥트를 줬는데 이 엣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얘를 지우겠다. 그러면 애들 어떻게 하냐? 그냥 딜리트를 뻥 눌러서 지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뚫려버렸죠? 그래서 딜리트로 필요 없는 엣지를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뚫렸고 여기 뚫렸어요. 얘와 얘를 연결하겠다. 그럼 뭐가 있어요? 보더가 뚫리면 테두리죠? 자, 보더 해놓고 난 다음에 브릿지 이용해서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세그먼트가 추가적으로 생깁니다. 다시요. 엣지 잡고 링 커넥트를 줬어요. 얘를 지우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리무브라는 게 있어요. 리무브 이용해서 얘를 클릭했더니 지워졌어요. 그럼 잘 지워졌나요? 잘 지워진 줄 알고 버텍스를 봤더니만, 자, 지금 이 버텍스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긴 맥각형이 보이나요? 학생들이 그냥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면에 맥각형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버텍스 숫자로 보시면 돼요. 지금 버텍스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럼 이 면은 육각형입니다. 에디터블 폴리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지는 폴리건은 사각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엣지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우느냐면 컨트롤 키를 항상 누르고서 리무브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버텍스도 사라집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에디터블 폴리를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리무브를 해주신 게 가장 좋아요. 다시 얘를 잡았어요. 뺑 누르겠다. 링 커넥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해서 어느 정도 세그먼트를 주고 난 다음에, 자, 버텍스에서 얘를 갖다 좀 더 다듬으면 되겠죠? 자, 무브 이용해서 얘를 놓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놨어요. 자, 손잡이가 너무 두껍지 않도록 어느 정도 되게끔 하고, 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여기 있는 세그먼트가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여기를 뺑 들어잡겠다. 링이에요, 루프예요? 이때는 루프죠. 루프가 뭐예요? 손에 손을 잡는 거죠. 그다음 불필요한 엣지를 주겠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서 리무브 해주시면 버텍스가 사라지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죠. 자, 해서 얘를 전체적으로 원하시는 형태, 뭐 저랑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컵 모양이 있으면, 혹은 주변에 컵이 있으면, 머그컵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보면서 모델링 하시면 돼요. 자, 얘를 평평하게 하겠다. 버텍스를 어라인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스케일을 누르고, 자, 스케일의 중앙축 한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누르고. 손잡이 모양을 이렇게 누르고 난 다음에 저는 약간 여기 안쪽으로 집어넣을게요. 제가 생각하는 머그컵은 이런 형태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드래그해서 버텍스를 잡으셔야지 앞뒤로 두 개의 버텍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해서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풀고, 자, 모델링 했어요. 풀고 풀어주고 얘를 놓으시면 이렇게 컵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자, 해서 끝났느냐? 아니죠. 어디가 좀 더 해야 되냐면, 손잡이가 이렇게 너무 두꺼우면 손가락으로 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닿는 부분은 좀 두껍지만 나머지는 좀 얇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탑뷰에서 얘를 잡고 얘를 잡아서 적절하게 여기를 좀 얇게 해줘야 돼요. 얇게는 어떻게 하느냐? 버텍스를 잡고 스케일해서 한쪽으로 줄이시면 되죠. 이렇게 여기는 조금 도톰하게 해주시고, 여기 손잡이가 들어가는 데는 좀 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좀 얇고, 자, 여기는 좀 얇고, 여기는 좀 얇고, 여기 닿는 부분, 이 부분은 좀 두꺼운, 이런 식으로 컵을 만들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손잡이에다가 세그먼트를 좀 더 추가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컵 손잡이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